왔니? 자, 오늘은 가천대학교 한번 같이 살펴볼게. 자,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어. 자,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편입학과 그다음에 학사 편입학에 다 해당은 되지만은 이건 여러분 대다수에게 해당되진 않아.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이라든가 세무사 시험을 본 적이 있던 그 점수가 있는 학생만 해당이 되는 전형으로 자격 실적 심사가 55%. 그러니까 점수가 있어야 돼. 회계사 점수와 그다음에 세무사 점수가 있어야 되고 1차를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면접고사가 이제 45%가 있는 특수한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대다수한테 해당이 안 되고 대다수 해당되는 것은 일반 편입학이겠지? 자, 일반과 학사일 텐데 크게 보면 대다수 학교가 그렇다시피 자,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 100%. 그다음 자연계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가 있는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이 100%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간호학과는 그치 이거는 자연이 아니야. 그래서 인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인문과 자연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인문 같은 경우는 영어고사 100%, 오케이? 자연은 수학고사 1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이라고 있지. 농어촌은 여러분이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교 이후 말고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농어촌에 대한 거주한 그런 이력 있는 학생에게 해당되는 역시 특수 전형이지. 자, 역시 이렇게 나눠서 인문에 해당되는 경영부터 해서 치위생까지. 치위생도 인문이다. 자, 그래서 영어고사 100%. 자, 아래와 같이 자연에 해당되는 경우엔 수학고사 100%.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같은 경우에 이 고교 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도 어쨌든 대다수 이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고사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이나 자, 유치원 교사 양성 관련 학과 전문 학사학위 소지자 역시 특수 전형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학과에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고사 40, 면접 30, 전적대학 30에서 고르게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내 실제 제자도 이 전형을 썼는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이 있어. 이거 진짜 꿀 전형이야. 자, 왜냐면은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제 선생님 제자 같은 경우에도 간호학과를 이렇게 이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했거든. 근데 2명 지원했나?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 2대1이었지. 그래서 많이 뽑진 않지만 또 지원하는 사람도 그만큼 되게 적은 그런 특수 전형을 보시면 되고, 되게 이건 좋은 게 뭐냐면은 영어고사도 없어. 수학도 없어. 그냥 면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마지막에 이제 군위탁 전형인데, 자, 교육부 추천 인원에 하나여 모집한다고 돼 있지. 이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 자, 너희 후배들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거야. 일반 편입학. 그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집 학년 3학년으로 이렇게 모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기고사 100%, 인문은 뭐? 영어. 그 다음에 자연은 뭐? 수학. 이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교, 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400에서 500명 정도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편입학을 지원하려면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지원 자격. 자,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자, 국내외 4년제 정교대학 자, 2학년 그죠? 2학년 4학기 이상을 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밑에를 보면은 이런 게 있지. 만약에 나는 이제 국내외 전문대학 출신이다. 2년제면 2년제 졸업 예정자 혹은 제로자, 3년제라면 3년제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라고 보시면 돼. 그냥 좀 특이한 게 학점은행제라든가 독학사를 이제 수료한 사람 있잖아.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간호학과는 조금 특수한 그런 학과로서 응시 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그다음 이제 뭐 일반 편입학에 대해서 방금처럼 살펴봤고, 인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지만 영어,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제 일반 편입학과 그 다음에 학사 편입학을 지내고 있는 이제 우선 선발 전형을 같이 볼게. 근데 우선 선발 전형은 대다수 해당 사항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 학사에서 모두 이제 뽑긴 하는데 경영학 전공에서 뽑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30%씩 뽑는다. 만약에 40명을 뽑으면 30%니까 한 12명 정도? 8명을 뽑는다 친다면 30%니까 한 2.4명에서 3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회계사 점수라든가 세무사 1차 이상을 합격해야 돼.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일반이라든가 학사 편입하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 회계사 점수나 세무사 점수가 없다. 그리고 1차를 합격한 기억이 없다 하면은 쓸 수가 없는 전형이지. 이게, 여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자격실적 심사라고 해서 55%가 반영이 되고, 면접이 또 있어. 45%지. 근데 왜 자격실적 점수가 이제 55%가 하냐면은, 이게 이제 1차 점수,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점수에 1차 점수랑 그 다음에 2차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점수가 이제 550으로 점수가 환산이 되니까 이제 55%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신 점수일수록, 그러니까 23, 4년 옛날보다는 최신 점수일수록 가중치가 더 크다고 보면 된다. 만약에 2차 점수가 이제 응시 안 했다면 빵점 처리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뭐 면접 같은 경우에 45%가 했지. 그 다음, 학사 편입 동일해. 동일한데, 이제 뭐 4학년을 이제 마친 수료한 학생들에게 해당되지만, 동일하게 이제 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수학, 100%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 다만 이제 학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년제를 이제 졸업했다라는 최종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전학년 선조증명서, 이게 필요한 거지. 만약 내가 의료 인력 유치원 교사 양성 관련 학과에 전문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다면 이 전형이 좋아.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아무래도 좀 메디컬 쪽이지. 자, 이쪽에 해당되는 전공만 실시하는 전형이고. 자,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보자면 유아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 전교사 2급 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메디컬 쪽을 보면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전문 학사 학위를 혹은 면허증을 취득 혹은 취득 예정자만 해당된다. 자, 이 학생들도 영어 시험 봐. 영어는 이제 영어고사가 40%,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전적 대학 성적까지 보는 나름 가장 또 까다로운 그런 전형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여기 전형은 이제 영어 시험 어떻게 보냐고. 영어 시험 똑같아. 객관식 40문항에 60분. 일반 학사 전형과 다를 바는 없어. 자, 이제 농어촌 전형 볼게. 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필기 100%는 똑같은데, 자, 여기 많이 뽑진 않아. 여기 해당 과에서 이제 2명에서 1명 정도 뽑는다고 보면 되고, 물론 여기도 경쟁률은 느슨한 편이지. 자, 유형은 2개로 나눠서 뽑아. 그러니까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중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까지, 현재 말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간 본인과 부모님 모두라고 해서, 자,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유형 1에 해당되고, 만약에 난 유형 2다, 12년인데 국내 초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본인이 농어촌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여기에 지원하면 돼. 자, 이 학과도 똑같아. 만약에 내가 인문을 지원한다 한다면은 이쪽이 좀 인문 계열 쪽이지. 물론 이제 운동재활학과라든가 치위생학과, 여기도 약간 이과 같긴 하지만은 가천대에선 인문으로 취급해. 그래서 영어고사 100%고, 신소재, 전자,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니까 수학 100%. 그러니까 농어촌여도 똑같이 일반과 학사 편입과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 자, 특성화고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특수 전형인데 우선 필기고사는 100%야. 많이 뽑지는 않아. 그러니까 화공, 그 다음 기계, 신소재, 전자 각각 1명 정도 뽑는데, 자, 지원 잘 볼게. 자, 국내 특성화고교 졸업자로서 자, 본 지정이 지정한 모집 단위별 동일계열 기준학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볼게.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본교가 지정한 계열별 전문 교과 과목, 이것만 기억해. 30단위 이상 이수해야 돼. 오케이? 자, 봐봐. 아까 이제 뽑는 그 학과가 가천대에서는 이제 화공, 기계, 신소재, 전자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공계이기 때문에 수학만 봐.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이 가천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 화공 같은 경우에는 자, 특성화고교를 재학할 때 자, 여기에 해당되면 된다. 기계공학과 자, 이 정도 됐죠? 고등학교 때 재학할 때 여기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이 앞에서 말했던 화공, 기계, 신소재, 전자공학 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돼. 자, 이제 재외국민 전형 볼게. 자, 재외국민 전형 혹은 외국인 전형인데,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갈 때 있잖아. 대학교 들어갈 때 본인은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갔다 한다면 여기 해당돼. 그리고 나는 외국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해당되는데, 외국인은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지 않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많이 뽑진 않지만 정말 좋은 게 지원자가 거의 없어.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 다시 말할게. 지원 자격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있잖아. 거기를 들어갈 때 본인이 그러니까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우선 있어야 돼. 60학점 이상 있어야겠지. 근데 국내 대학 신입학 당시에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꿀인 게 영어가 없어. 영어가 없어. 아무리 본인이 뭐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가천대 영어 만만치 않거든. 뒤에서 볼 거거든요. 근데 영어가 없다는 건 정말 운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정말 혜택이지. 그래서 수학도 안 보고 영어도 안 보고 그냥 면접만 100%. 오케이? 자, 이제부터 영어 문제를 가천대 영어 문제를 볼게. 자, 이제 영어 문제 볼게. 가천대 영어 문제는,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그렇지만 영어 문제는 정말 어렵기로 소문났어. 근데 이게 어렵다란 말과 더럽다란 말은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 가천대 영어와 수학은 둘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더러워. 그래서 깔끔하게 문제가 안 떨어지고, 대략 지금 문제를 볼 건데, 자, 우선 어휘 유형은 이래. 자, 밑줄 친 것에 동의어를 고르라고 하는 것인데, 아는 거 있니? 편입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가천대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편이야. 오케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아는 게 거의 없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가천대의 또 다른 특성은 뭐가 있냐면은 문법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더러워. 지엽적인 건 많이 출제. 그래서 너희들이 뭐 수능 공부했을 때 볼만한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정말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가천대 가천대 문제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사실상 없다. 문법 문제는 변별력이 없다고 보면 돼. 자, 실제로 이렇게 밑줄 쳐서 적합한 것도 내지만 이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이 유형이야. 자, 12번부터 해서 뭐 14번 그리고 15번에 해당 안 되나? 12번에서 14번까지 지금 해당되는 걸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단순히 이 밑줄만 긋고 여기 밑줄 부분만 읽고 푸는 게 아니야. 이 전체 맥락을 읽고 풀어야 돼서 독해와 그 다음에 문법적인 지식까지 다 묻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그래서 다른 대학교와는 좀 차원이 다른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변별력?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논리 완성 있지. 자, 논리 완성 문제도 정말 까다로운 편이야. 그래도 이게 앞에서 봤던 어휘랑 문법이 되게 어려운 편, 특히 문법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논리 완성부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건 변별력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어렵다. 더럽진 않고 어렵다라는 거지. 자, 이제 23번부터가 독해 문제야. 자,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문법이나 어휘 문제는 특히나 더럽다고 했지. 근데 독해 같은 경우는 더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어. 공부하면 맞출 수 있고 공부하면 득점할 수 있고 여기에서 득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관건이야. 실제로 23번부터 해서 좀 낯선 유형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3번 같은 경우 그래 이건 뭐 또 그 수능 때 왔던 빈칸 추론과 비슷하지. 근데 이제 24번이라든가 24번은 뭐 수능에서 봤던 거가 비슷하네. 근데 뭐 31번 같이 Why did the author mention the Prozac leg? 그러니까 Prozac leg이란 걸 왜 언급했냐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수능에서 본 적은 전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봤던 유형도 있고 수능에서 보지 못했던 유형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 그래서 좀 다른 차원의 접근, 다른 차원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지. 그래서 23번부터 해서 40번까지 독해 문제가 쭉 있는 편인데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영어 문제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어휘 문법보다는 독해와 논리 완성에서 가능한 많은 득점을 해야 돼.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배점이 훨씬 더 높아. 독해 같은 경우에는 3점, 3점, 3점. 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높은 표이라는 게 보이지? 3점, 1점. 자, 근데 앞서 봤던, 자, 여기, 어휘 문제. 자, 1점, 2점이지. 그러니까 무려 거의 3배 차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든가 어휘 문제가 더럽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독해에서 가장 가능한 많은 득점을 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이 가천대는 특히나 점수, 합격 점수를 공개한 거의 유일무이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합격 점수를 알 수 있는데 높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 지금 보면은 필기고사 등록자 평균 점수가 나와 있지. 자, 필기고사의 등록자 평균 점수가 50점, 40점. 자, 4, 50점대가 자연계의 합격 컷이야.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 자, 인문 보이지? 자, 인문 같은 경우에도 영어 점수 나와 있는데, 뭐 60점대, 60점대가 대다수, 50점대도 보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워낙 그 시험지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컷이 높지가 않다. 아니, 학사 편입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학사는 더 심하지만 40점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독해에서 득점만 많이 해주면, 아니, 아까 독해가 한 문제당 3점, 1점, 3점, 3점 이랬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5문항만 마저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일단 만만히 보지 말고, 자, 이 학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후배들아, 잘 들었지? 가천대학 가고 싶으면 독해를 조져야 돼. 그러니까 독해와 논리 완성 이쪽이 강하면 가천대학교 합격컷 높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 열심히 해서 들어가자.